정책이 뭐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거기에 조금 더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음,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정책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에,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고 2, 3은 절대 평가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 뭐 22년도니까 지금 중2부터죠. 이제 지금 중2부터는 네, 이 체제로 가는 거고 지금 혹시 듣는 분 중에 우리 아이 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 오늘 하는 얘기와 관련이 좀 없습니다. 중2 이하들은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일단 우리가 이거 상대평가를 보는 과목들 좀 보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죠. 네. 그 다음에 음, 절대평가로 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물리나 뭐 여러 가지 뭐 윤리나 그리고 뭐 수학 중에서도 뭐 경제 수학이라든가 정말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입시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수능을 보죠. 네, 그래서 수능까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내신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랑 한번 연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쭉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이제 수학이 있고요,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요, 과학, 사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수학은 당연히 연산 위주와 기하 그리고 물론 이제 경우의 수도 조금 다루긴 합니다. 근데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요. 국어는 뭐 맞춤법이라든가 좀 문법 얘기를 좀 다루면서 사실 이렇게 밀도가 높지 않아요. 예. 진짜 문해력과 독해력을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역시 초등학교 영어도 실제로는 고등학교의 그 어떤 시험과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예. 과학사회는 근데 재밌는 건 과학사회는요, 이 과학사회 내용이 70%가 중등에 올라가고 중학교 1, 2, 3학년을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해요. 통과 통사. 그런데 이게 거의 개념어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통합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3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이거든요. 아, 이건 70%보다 나는 거의 90%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괜찮죠? 자, 수학을 한번 볼게요. 연산하고 기하를 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모든 학년의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 전부 다 연산에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함수로 갑니다. 자, 기하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3학년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로 기하로 이어지고 확통으로 이어집니다. 학년마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이 너무 중요한데 이 연관성이 좀 어떠냐? 일단 3학년 1학기 내용이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얘가 거의 50%가 들어간다라고 봐도 좋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배우는 건 뭐예요? 그냥 3학년 1학기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이해 과정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어때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2-2가 좀 독립적이고 3-2가 약간 독립적이야. 그래서 여기는 확통하고 기하 있는데 뭐 기하는 거의 안 나오고요. 진짜 기하는 여기 3-2만 조금 해도 될 정도로 거의 안 다루고 확통 거의 안 다룹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만 주구장창 다뤄요. 연산과 함수만. 자, 지금 내용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이 3-1이고 그걸 토대로 고등학교 1학년 이 상대평가의 시작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연산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되죠. 여기에서 막 고난도 문제들 좀 경시 문제들 좀 풀어야 되지 않나요? 풀면 좋죠. 풀면 좋다. 하지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기본을 하고 났더니 그 기본기를 토대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잘 본다? 저는 물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뭐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가 나올 때 여기 있는 1차 함수도 모르면 뭐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을 들었을 때. 근데 내신 시험의 특성상 교사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베낍니다. 특성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가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자, 그럼 이제 조그만 40명, 50명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단위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4단위,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 사회 4단위, 과학 4단위예요. 3단위예요. 자, 물론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사회과학을 다 잘하는 게 더 좋을까요? 사회과학을 잘하는 게 더 좋겠죠. 6단위니까. 근데 그 조금 비형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대부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수학학원을 보내고 영어학원을 보내고 그러죠. 제가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요, 국영수 시대에서 약간 사회과학 시대로 조금 이동했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단위수가 좀 이렇고, 자,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국어랑 영어는요, 물론 중학교 때랑 국어도 문법 있고 뭐 문학 있고 독해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자습서 달달 외우면 돼요. 좀 허망한가요? 여러분들이 자사고 갈 건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봐야 되는데, 저는 자사고 가는 거를 이번 그 발표를 듣고는 좀 말리고 싶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급하게 한 거거든요. 국어랑 영어랑 이때 이 선생님이 제출해 준 프린트물이랑 이걸 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의 깜냥을 길러야겠죠.
당연히 내가 영어를 못하고 기본기가 없으면 못 외우겠지. 그죠? 근데 이 범위는요, 이 수학은 미리 선행이 되는데 이 범위는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선행으로. 우리가 어쨌든 기본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처지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정도를 내가 빠른 속도로 글을 읽고 국어랑 영어를 문제를 풀 수 있고, 왜 좀 빠른 속도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시험 범위를 엄청 많이 내거든요. 시험 뭐 한 달 전에 뭐 프린트물 막 이렇게 던져주고 이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면은 오케이.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내는 거죠? 여기서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정도만 내가 잘 풀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왜죠? 내신은 뭐니까? 약간 암기 느낌이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고 간 애가 장땡. 왜냐하면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대치동에 있는, 만약에 뭐 여기 있는 계신 분 중에 내가 대치동에 살고 있어서 내가 지금 학군지에 있다. 그러면 동네 학원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방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무조건 동네 학원 싸움이에요. 이 내신 시험은 인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걔네들의 그 선생님들이 어디서 잘 내는지 동네 학원 원장들이 그걸 못하면 망하겠죠, 그 학원이.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합니다. 이때는 동네 학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전문가 이용해야 돼요. 이번에 뭐 사교육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고1만큼은 저는 동네 학원 사교육을 권장합니다. 질문 받습니다. 네. 물론 우리 아이가 뭐 특성이 좀 달라서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인강, 과외 다 필요 없어요. 그 학교 앞에 있는 학원. 제일 큰 학원. 왜냐면 시험이 이 암기식으로 되고 물론 그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기본기, 내가 이걸 빠른 속도로 시험 기간 2달 만에 방대한 양을 처리할 수 있게. 그전에 수학은 조금 뭐죠? 선행이 가능하죠. 선행이. 과학 어떨까요? 선행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완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과학하고 사회까지 학원 다니기가 조금 쑥스럽잖아요. 지금 되게 좋은 질문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라딩에서 대치동 가야 되냐고 했죠. 자, 이거의 정답은 뭐예요? 당연히 내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제일 큰 학원이랬죠. 대치동 학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신 시험이니까. 대치동 학원은 그 학군지에 있는 뭐 휘문고, 숙명여고 이런 거를 잘 가르치겠죠. 난이도가 완전 다릅니다. 동네 학원하고. 자, 저는 학군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 이유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이제 중학교 1, 2학년인 어머님들은 조금 고민하실 텐데, 물론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능 발표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뭐 과학을 너무 좋아하면 과고 당연히 가야 되고, 뭐 외고, 영어를 좋아하는데 외고 보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동네 학교 보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열하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봤는데 여기는 절대평가고 여기는 상대평가예요. 자, 대학은 우수한 아이를 뽑아야 됩니다. 이제 뭐를 보고 뽑죠? 절대평가니까 대학을 갈 마음이 있는 애들은 이거 다 A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승부수는 아예 안 난다. 결론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신은 승부수가 난다. 자, 그런데 퍼센티지를 볼게요. 물론 제가 뭐 5년 뒤, 뭐 6년 뒤를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능이 몇 퍼센트죠? 40% 수능으로 가는 정시가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몇 %죠? 약 35%. 근데 난 전 이거 좀 되면 40%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좀 그냥 40% 합시다. 교과로 가는 게 몇 %? 교과는 완전 100% 저기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10%. 근데 이거 면접이 좀 들어갈 겁니다. 가서 면접 좀 보고요. 여기도 면접이 좀 들어갈 거예요. 자, 논술은 지금 7, 8%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4411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다시 한번 이게 7.9인가 그래. 근데 이런 거 딴지 걸기 없기, 그죠? 앞으로 논술이 더 늘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교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난 거예요. 자, 만약 우리 아이가 딱 봤을 때 싹수가 노래서 그냥 나는 이 아이 그냥 대학만 가면 좋겠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가서 그냥 3등급 안에만 3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다? 그래도 인서울에 그냥 안착하기엔 교과가 제일 쉽다. 괜찮죠? 자, 이제 종합에 대한 얘기인데 이 종합은 뭐예요? 활동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내신이 아니라 뭐예요? 활동 싸움이 되는 겁니다. 40%니까 엄청나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신만 하면 되니까 이대면 절대평가니까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쉽게 뭐 점수 받네 하겠지만, 이 활동에서 이제 승부가 나죠. 근데 이 활동이 보통 과거나 자사고나 이런 데서 잘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 시대에서 이 과거나 자사고 갔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더 집중적으로 이 활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활동이 도대체 뭐냐? 항상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가 정리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아이가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네이버나 챗GPT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제출하고 그런 걸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겠죠. 그럼 선생님, 이제부터 절대평가의 선택 과목이 되는데 아까 왜 내가 과학사회 시대라고 했을까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의 수업인데요. 얘가 뭐 이런 거야. 영어 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저스티스를 읽고 내가 영어로 뭐 에세이를 써서 제출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겉에 드러난 것은 영어고 수학인데 알고 보면 내용이 과학사회예요. 이 활동의 본질이 좀 그래.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수학 활동하는데 얘가 뭐 영재고도 아니야. 근데 뭐 내가 뭐 대단한 공식을 유도할 수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뻔하더군요. 삼각함수를 이용한 뭐 건설물 측량을 뭐 하는 방법. 그럼 건설물 측량은 약간 과학적인 면이 있더군요. 물리적인 게 있고. 여기서 선택 과목을 여러 가지 합니다. 진짜 막 엄청 다양한 거래요. 뭐 보도 못한 과목이 많아요. 심리 상담 이런 과목도 있어. 이제 애들은 어렸을 때 이런 거 막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왜 자사고 이제 보내도 안 뭐 이런 조금 얍삽하지만 고1 때는 일반고 갔다가 고2, 3 때는 자사고로 전학 간다. 조금 좀 치사하죠. 내신 잘 따고 활동은 좋은 활동 받고 싶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이 개설되는데 보통 일반고에서는 이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어서 인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자 이러닝이 지금 계속 정부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교사는 이 인강을 듣고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린 심리 상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프로이트 이런 거를 교사가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인강을 듣고 뭐 레포트를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발표하고 정리 뭐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죠, 교사들이. 예.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물론 과거나 자사고는 이런 좋은 교사들을 영입해서 아마 직강으로 하겠죠. 내가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자사고에 가서 잘 받을 자신 있다, 2등급 안에 들어갈 자신 있다면 자사고지만, 웬만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쉽지 않으니까 일반고에서 이런 인강이라든가 충분히 이 학생부 종합이 제목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레포트를 여기서 다 보지 않잖아요, 학생부 종합에서. 물론 면접 때 물어보죠. 검증을 하는데 되게 깊이 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잘 뽑아서 정말 좋은 대학 보낸 애들 정말 제가 많습니다. 주제 선정, 관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토대로 우리가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어떤 쪽 배경 지식? 과학 사회.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워낙 입시가 많이 바뀌어서. 자, 그러면 이제 종합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자, 논술은 말 그대로 수학 논술하고 그냥 인문 논술인데요. 논술이라고 해서 뭐 이과는 그냥 수학 논술 봅니다. 과학 논술이 계속 폐지되는 추세예요. 예. 인문 논술은 말이 인문 논술이지 그냥 거의 윤리학이 많아요. 사회를 잘해야 돼. 근데 범위가 높진 않지만 얘네들을 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애들은 꽤 도움이 되겠죠. 자, 잠깐 질문하셨던 거 조금 얘기를 나누고 더 가겠습니다. 녹화본 좀 필요하실 것 같나요? 좀 어렵나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좀 올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 중학교 공부 빡세게 하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괜찮죠. 고등학교는 잘 못하는 곳으로 가서 좋죠. 내신을 높이게 하는 좋네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잘 가야 돼. 어차피 거기는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중학교 거를 가르치는데 좀 고등학교 거도 막 내는 데 있죠. 그러네요. 내가 이거 생각 못했네. 이거 생각 못했어요. 중학교 거. 역시 어머님들이 더 이거에 대해서 더 머리를 굴리신다니까. 진짜 학군지에 있는 중학교 내신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거기 수학은 진짜 어렵고 과학세도 어렵고. 진짜 그러네요. 근데 뭐 거기다 또 이사를 간다?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실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빡센 데 가서 얘가 자사고 가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사고 보내는 거죠. 자사고에서 1등 가면 훨씬 더 확률이 높죠. 네, 이 정도 질문이었나요? 좋습니다. 질문은 그 정도 하고. 자, 수능부터는 저 내피셜입니다. 제 내피셜. 자, 정시인데 이제부터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선택 과목이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배우는 겁니다. 한국사까지. 얘는 수능으로 낼 수 있어. 전 국민이 배우니까. 근데 막 다 선택을 해. 수학을 지금처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때요? 저도 지금 예상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물론 하원, 생원해서 선택 과목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선택 과목이 막 수십 개야. 이거 어떻게 낼까? 당연히 영향력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는데, 물론 영어가 절대평가돼서 1등급 안에 들어가 그래도 7% 이래요. 1등급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 영어 절대평가 계속 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다음 타전 누굴까요?
다음 타자. 여기서 수능에서 이거 선택 과목 이거 어떻게 내지 이거? 물론 대학에서 지정할 수도 있어. 야, 너 이제 우리과 공대 오려면 뭐 수능에서 이걸 봐야 돼. 근데 야, 이거 어떻게 낼까? 만약 내가 정책하는 사람이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의 어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양? 좀 소양을 묻고 싶다? 그럼 국어에서 조금 그러니까 진짜 미국 SAT 느낌이 좀 날 것 같아. 국어에서 좀 변별력 높인 거 좀 있고 지금처럼 지금보다 좀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문법 낼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선택 과목인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대요. 뭐 네일 아트도 있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낼까요? 자,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수학도 절대평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충분히.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변별력이 없잖아요. 90점 넘으면 다 이 7% 정도를 끊는다고 했을 때 정시로 이거 어떻게 선별할 거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대학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 너 수능에 변별력이 없어. 그럼 국어 정도는 조금 어떻게 뭐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어도 어떻게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그죠? 글 읽고 뭐 문해력을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그런데 지금도 약간 편법을 쓰는 게 서울대가 어떻게 쓰냐면 이 정시인데 이 교과 성적을 넣어요. 이렇게 편법을 씁니다. 이제는 서울대는요 고2 때 철들어서 절대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수능만 잘 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된 애들만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플러스 하겠죠. 자, 대학에서 면접으로 하면 어때요? 면접. 돈을 많이 받잖아요. 자, 이득 집단입니다. 대학도 돈 되는 거 하려고 해요. 그래? 면접도 한번 좀 넣을까? 그러니까 수능만 100%로 하는 걸로는 변별이 안 되니까 뭐 교과나 면접 같은 거 논술 같은 거 살짝 넣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의 결론, 생각은 뭐냐? 이거 완전 내피셜. 자, 상당히 절대평가가 늘어가고 수능에 영향은 줄 것이다. 그러면 수능에 영향이 주는 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내가 대학이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논술을 조금씩 낄 것이다. 그러면서 내신, 고등학교 내신도 조금씩 반영할 것이다. 그래야 의대 어떻게 부를 거야? 의대 막 전교 전국에서 3,000등 안에 들어있는 애들만 뽑아야 되는데 지금 30만 수험생이고 재수생 20만이거든요. 이거 미친 나라야. 재수생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 중에 3,000명이 의대입니다. 1%가 안 되죠. 이거 변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결론. 만능을 뽑겠다. 이제 뭐 하나 버리는 애 안 되고 이제 내가 철들어서 이제 뭐 나 군대 갔다 와서 수능으로 대학 갈려 했더니 교과가 몇 점이 깎이는 거야. 이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자, 질문이 조금 더 있어서 수능이 논술형을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뀔 수도 있는데 과연 30만 수험생들에 대해서 채점하는 인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공정성에 미쳐 있는 나라라 저는 회의적입니다. 대학 논술은 있을 것이다.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고사죠. 우리 어렸을 때 뭐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수능 30% 본고사 30% 좀 대학 괜찮은 대학들은 내신 40% 이랬어요. 그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대학 입학 후 과를 선택하는 거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학은 복수 전공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선택 과목은 사라진다? 무슨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말씀 좀 왜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이게 좀 뭐 어떤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야 이게 사교육과 카르텔 있다고 하니까 막 이제 카르텔 접수하고 막 난리 났는데, 자, 이 수학 21번이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뭐 이걸 보니까 불필요하게 명제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건데 수험생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 실수 유발 같은 건 시키지 말라는 거죠. 고난도 문제를 만들 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 이 고난도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더군요. 이제부터 세 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을 하는 걸 내지 마라.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 그죠? 해결이 과정이 복잡해야 킬러 문항인데 이거 싫다 이거죠.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공교육 학습만으로 풀이를 생각해내는 거 어렵다. 당연히 공교육 학습만으로 풀이 생각해내는 거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막 그 평가원장 막 경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은 다 자기 이속밖에 생각 안 해요. 대통령님은 당연히 표를 생각하고 지지율 생각할 것이고,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 하니까 이제 평가원장들은 이 말 듣고 지시 내리겠죠. 야, 너네 이제 고차원적인 문제 내면 나 잘리니까 야 이제 이거 진짜 내지 마. 풀이 과정 복잡한 거 내지 마. 세 가지 이상 섞지 마. 라고 올해부터 하겠죠. 계속 그 얘기 합니다. 네. 수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뭐 경우를 과도하게 나누는 거 이런 거 초등학교 경시 문제 진짜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 국어도 볼게요. 지문 분량은 적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추론의 난이도가 높고 선택지가 복잡하고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내용을 계속 확인해야 하므로 문제풀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정답률 20%. 물론 어렵습니다. 이 오지선다의 정답률 20%였으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내겠다라는 거죠. 최대한 안 내겠다. 이 정도까지로 발표했으면 저는 안 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어려운 문제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원장이야. 이런 말 했어. 막 추론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지문의 내용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선택지 복잡하게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내시겠습니까? 근데 변별을 해야 돼. 만약 10%가 100점이야. 이러면 또 정말 그 나라에 대고 헌법재판소 소원할 수 있거든요. 이거 미치는 거야 정말.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사교육에 돈 써서 애들은 정말 문제 푸는 기계고, 대통령은 문제를 쉽게 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내시겠느냐? 저라면 지문의 길이를 길게 하겠어요. 이 단어들의 수준은 뻔하게 하면서, 문제는 쉽게 하면서 계속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없애면서, 그리고 쉬운 문제 자체를 없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는 문제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수능 1번 문제 2의 4승의 3승은 수학 이런 문제가 1번 나왔었잖아요. 누구나 맞히는 문제를 완전 배제하겠죠. 1번부터 헉헉 약간 되는 문제. 그러면 국어도 마찬가지. 다 문제가 중상 난이도로 바뀌겠죠.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의 그 학습에 대한 방향성이 좀 잡힙니다. 자, 다시 결론 냅니다. 자, 지금 하는데 초등 수학 경시를 풀고
막 고등학교 2학년 거를 막 선행을 하고 이럴 필요가 일단은 없다. 자,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제 초등 뭐 수학 그냥 뭐죠? 우리 자주 쓰는 디딤돌. 그거 중에서 어디만? 연산만. 아이가 기하 너무 어려워하는데요. 아, 그러면 뭐 풀면 좋고 못 풀면 할 수 없고 조금 힘 빼면서 자, 쭉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 수학 1차 목표는 뭐예요?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죠.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선생님 어떻게 된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참고로 낸다.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 뭐라고? 센, 정석, 마풀 교과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 기출, 모의고사 기출. 여기에서 어려운 거 다 내요. 아,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얼마나 업무가 많은데 이거 문제 개발을 어떻게 해요? 이 순으로 빨리 암기하러 가자. 그래서 이거 어쨌든 2등급 확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중등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을 위하여 빨리 가자. 그러면 여기서의 봐야 될 책들은 고난도의 문제, 제가 마지노선 정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센 수학에다가 1품 정도는 추천합니다. 이 두 권 말고는 보지 마라. 그리고 웬만하면 중1 때 고1 수학 했으면 좋겠다. 고1 수학 어려워요. 수학 여러분들 367 곱하기 17 이런 거 의미 있나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막 훈련 시키거든요. 우리 아이 이거 5% 막 실수해. 아, 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이게 기본기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해요.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77, 49. 뭐 이런 거 수학 있죠. 뭐 19단 외우기나 뭐 다른 막 연산 막 다 필요 없어. 주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제가 너무 그건가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인성교육 얘기 아니니까. 제가 목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해답지 보고 이해할 때까지 가야 돼요. 아, 그리고 이때는 제가 사교육 좀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안 이용하더라도 고1 때는 무조건 사교육 동네 학원 이용하시라고 했고, 웬만하면 전 과목 사교육을 추천드려요. 그냥 수학만 하는 과목 아니라. 자, 그럼 고2, 고3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이거 보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내도 해줄 수가 없고, 그냥 과외로 붙어서 이제 조금 너 하는 걸 일일이 맨투맨으로 봐주는 그런 더러운 상황이 되겠죠. 더 돈 많은 집이. 그런데 이게 맨투맨 붙어도 힘들어요. 이때는 진짜 사회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정말 폭넓은 배경 지식과 정리와 발표, 자기만의 정리. 제가 여기서 제 수업 광고 한번 넣겠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 배경 지식하고 중등 배경 지식, 고등 배경 지식 하고 있죠. 네, 요거 조금 제가 달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왜 옵시디언으로 정리시키는지, 이거 평생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정리. 여러분은 노트 정리하면 맨날 버리죠. 노트 정리하고. 이거 안 돼. 내가 정리한 걸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몇 천 개의 정리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해야 돼요. 발표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냥 레포트 제출로 가면 돼요. 발표는 다른 학생 시키면 돼요. 다른 걸로 승부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친구들을 도와준다거나 수학을 못 푸는 친구를 동아리에서 도와줌,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수능보다도 학종과 논술 좀 적어드려야지. 학종과, 왜냐면 학종 40%니까 논술 10%니까 나쁘지 않죠. 이거 약간 꿀이에요. 논술도.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지만 얘네들이 다 골고루 잘하는 애들 뽑을 테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2, 고3 때 거를 예습을 할 수가 없는데 얘가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1 내신도 바쁜 애가 막 나 이제 고2 되면 경제 수학 나 선택할 거야. 이런 애들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그쵸. 논술학원 초사부터 다니는 거 추천하냐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논술학원은요 진짜 글쓰기가 아니에요. 글을 읽고 요약 정리해서 자기만의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논술학원은 진짜 다니면 안 됩니다. 소설 읽고 느낀 점 쓰는 거 이런 거 완전 개허당. 결국에는 이 활동 고2, 고3 때 활동들이 여러분 그리고 일기 같은 거 쓰는 걸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정리를 잘하고 자기만의 결합을 시키는 아이. 나 같은 아이가 지금 시대에 맞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때는 초사 때는 논술학원보다는 글 읽는 거 그 자체랑 그 다음에 그죠? 글 읽는 거 그 자체, 글 읽고 거의 요약을 잘 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 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도 약간 요거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죠. 문제 풀이보다도 물론 요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얘기했고요. 제가 책도 정해줬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기출 진짜 한두 번 풀어서 안 돼요. 이거 2년 걸려. 2년 걸려. 저도 강사들하고 스터디할 때 이거 진짜 어려워서 막 2년 동안 스터디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고1 수학이고 그다음에 영어 얘기했죠. 영어랑 국어.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스타일. 영어도 약간 이거 좀 해주시고 과학사에는 막판에는 사교육을 이제 학원 다니겠지만 중학교 때 충분히 하고 이때 뭐 중학교 때 그 거의 내용이 70% 중복되니까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그 내용을 읽고 잘 정리하는 그러면서 요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리드인을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글을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제가 맨날 개념 수업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 글을 읽을 때 개념을 잡는 게 핵심이죠. 자,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지사명제가 여기에는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을 짓고 벽돌로 집을 짓고 근데 태풍이 불어서 지푸라기가 집이 날아가서 벽돌 집으로 가서 형제들이 했다. 자, 이 내용을 읽고 대지에 주목을 한다거나 지푸라기나 벽돌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비무환을 생각해야죠,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 그러면 그 개념을 알고서 그 개념을 가지고 또 다시 확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학종이에요. 또 다른 글하고 연결시키고 그런 게 이제 독서가 되겠죠. 근데 이 독서를 연결하면서 독서를 하는 거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던 건데 이제 옵시디언을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 챗 GPT랑도 연결이 되고 이 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글을 읽고 공부를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세계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입헌군주제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계속 어떤 그 글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예. 작아서 이거 좀 보이기 어려운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약간 조금 언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뭐 제 수업을 이제 듣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렵다는 거 알고, 제가 그 독서 수업 했던 거를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런 수업이 인기가 없어. 어려우니까. 진짜 좋았던 수업인데, 그죠? 네. 근데 논술 이 독서 수업이 그냥 논술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개념어를 안다고 생각해야 돼.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마이클 샌던이 공동체주의라는 걸 했을까? 왜 롤스의 의견과 이어받으면서도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 그 책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불평등이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죠. 물론 그게 학종식 마인드인데, 자, 지금 갑자기 학종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좀 힘을 빼고 어떤 것에 대해 힘을 실을까가 이제 전략이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에 맞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입시에 맞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뭐 단톡방에 계속 있고 제가 수업을 계속 하니까 계속 소통하면서 조율을 하고, 사교육을 어쨌든 이용을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맞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직접 아이를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교육도 좋은데, 제가 진짜 무료 세미나 너무 좋지 않나요? 제 무료 세미나 그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그 무료 세미나에서 저는 진짜 힌트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 저 그 돈 받고 해도 되는, 한 만 원 정도로 내가 받아도 정말 상관없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굉장히 애들한테, 나는 그래서 학부모 세미나보다 무료 세미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읽고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야, 저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정리하지, 그런 것들을 진짜 무료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오픈하고 있으니까, 제가 체력이 되는 한 지금 최소한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몇 년이고 할 생각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융합이 필요하다. 이제 고2, 고3을 생각하면 그렇고요. 고1 내신만 생각하면은 진짜 문제 푸는 기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1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 일단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질문이 한 60분 정도. 제가 이번에 감기 걸렸는데 이게 낫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60분 정도 함께 했고요. 한 50분 정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등 배경 지식반과 과학 사회 개념 좀 많이 달라요. 초등 배경 지식반은 제가 시중에 있는 그 문제집들에서 그 지문들을 뽑고 아이들이 꼭 교과와 연관해서 나중에 고2, 고3 때 그 초등 배경 지식반도 옵시디언 쓸 거거든요. 그걸 기록을 하고 확장하는 거 연습할 거고, 과학 사회 개념원에는 철저하게 내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업을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도록 3년치를 6개월 안에 쫙 쇼부 보는 거죠.
초육전에 선행 쭉 훑어야죠. 무조건이죠. 가볍게 훑으세요. 가볍게.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답안지를 봤을 때 나 이거 용어가 뭔지 알 것 같아 정도까지만. 어떤 선생님이 수업했을 때 고개를 끄덕할 정도까지만. 교과서 읽었을 때 그래도 모르는 용어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든 읽어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몇 년을 머문다? 3년을 머문다. 다시 한번 정리. 자, 초6 때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까지를 일단 끝내라. 끝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 번 했다. 그럼 얘가 문제를 잘 풀어? 못 풀겠죠. 60점 나오고 70점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용어는 아는 거야. 삼권 분립 용어 아는 거야. 그 개념으로 아는 거야. 이 정도까지만을 6학년 때까지를 수학도 마찬가지로 기하 좀 어려워해? 오케이 패스. 특히 2학년 2학기 기하 진짜 어려워요. 이런 거 문제 푸느라 너무 하지 말고 그냥 센수학의 대표 유형만 풀 정도면 오케이. 그때 학교 가서 해도 오케이. 하지만 3학년 1학기의 수학은 진짜 1분까지 좀 꼼꼼히 풀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미친 듯이 풀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중학교 걸 조금 참고하거나 과외를 좀 붙이거나 좀 난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자식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과외는 그때 쓰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좀 고등학교 거를 슬슬 나가면서 중등 내신 대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있는 학종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만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주자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참 이게 만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푸는 기계도 됐다가 막 독서도 해서 막 발표도 했다가 수능 시험장에서는 막 또 그죠? 내신 이건 암기인데 이건 또 암기가 아니고 막 사고력을 요구하고. 태윤님, 사회과학 개념은 교과서 개념 잡고 지문 분석력 높이기 너무 좋아요. 녹화본으로 따라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수업 듣고 있나 봅니다. 문제지 답안지 보고 이해하면 오케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만 가도 충분하다. 수학은 암기다로 가야 돼.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 너무 어렵고 지우한테 너무 많은 이해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답안지 읽고 다음 날에 다시 풀렸는데 풀려. 그러면 오케이. 일주일 지났더니 못 풀어. 그래도 오케이. 그럼 다시 풀면 되잖아. 수능 우리가 내신 시험은요. 전날 일주일 정도만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력으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수학은 약간 안 되지만 나머지 암기 과목은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를 내가 뽑아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오케이라는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거 우리가 3년 할 건데, 근데 물론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6학년 거도 버거워요. 근데 그 버거운 거 잘 봐야 돼. 어느 분야에서 지금 버거운지. 제가 1대1로 컨설팅 좀 해야 되나? 6학년 중1 이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모르는 문제 만나면 너무 화내요. 책 읽고 해답지 보면서 가는 거 지우는 진짜 추천합니다. 중1 사회가 옥린 민준이 진도에 맞춰서 문제집 한 권씩 풀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문제집 한 권씩 풀면 진짜 너무 나이스죠. 근데 저랑 하면서 좀 진도를 빨리 뺐으면 좋겠어요. 그 민준이가 약간 느릿느릿하죠. 그래서 조금 방금 말씀드린 거 지금 중1이니까 빨리 빼서 고등학교 거. 네, 요거 말씀드렸고요. 네, 우연히 중등과학 별로 안 어렵다고 혼자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빨리 고등학교, 어렵지 않다면 빨리 고1거 가세요.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연히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컨설팅 지우는 초살에서 컨설팅 필요 없고 한 초6이나 중1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방금처럼 우연히 같은 애들이 좀 필요해. 과학이 쉬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렇다고 과학 뭐 중1 중2 거 잡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어떤 문제집을 해야 될지를 정해줘야 돼요. 아이들도 모르고
주변 학원도 관심이 없어. 중학교 학원은. 그쵸? 아이의 그 대학에 관심 있겠어요? 당장 내신 시험에서 안 틀리는 게 중요하지. 그거 좀 봐줘야 돼. 약사 빠르게 하고 얄밉게 공부를 해야 돼요. 지우도 지금 컨설팅 할 때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처럼 해답지 보면서 풀면 돼요. 네, 하한이 고등 맛보라고 해야 됩니다. 특히 우연히는 지금 고등 수학 하죠.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학 빨리 봐주세요. 사회학 문제집 안 풀고 있는데 방학 때 풀릴까요? 지우는 방학 때 지우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 과목만 잡으세요. 자, 이번에 제가 방학 습관 옛날에 한 2년 전에 제가 습관 수업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다른 사업을 하느라 좀 많이 좀 신경을 못 쓰는데 한 과목을 해야 돼요. 방학 때는. 하하님, 제가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어 고등 모고 푸는 거 아주 나이스.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스고요. 수학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가을 중 고등 들어가는 거 무조건 나이스입니다. 네. 방학은요 다 잡으려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수학이 약했다 그럼 수학만 한번. 근데 아이가 수학에 대한 감정적으로 안 좋다 하면 영어를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애가 공부에 취미가 없다? 한국사 하나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냥 외우면 되는 것들 뭐 하나만 잡으면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뭐 올라가야 할 단계인지 뭐 예를 들면 애가 지금 중3급까지 다 나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거 총정리 해봐야죠. 민준이요? 민준이 그때 저는 뭐 수학 그때 제가 컨설팅 했었죠. 1대1로. 예.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뭐 무조건 수학 고1 수학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좀 진도가 느리더라고. 민준이 실력에 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풀었을 때 50점 맞아도 되는데 해답지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 하루에 3문제라도 푸는 거야. 절대 겁내면 안 됩니다. 부딪혀야 돼. 애들이 약해 빠졌어요. 나 모르겠어. 막 과외시켜줘. 맨날 이거죠. 약해 빠졌어. 모르면 찾아보고 해답지 보고 카톡에다가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근데 그 모르는 걸 빨리 만나야 돼요. 차근차근 하면 모르는 게 없겠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요. 뭐 개념만 안다고 되지 않는다니까. 무조건 내신 변별력 엄청나게 될 거고 지금 다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이 발표가 났는데 다 선행 안 할까요? 다들 지금 미친 듯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쉬운 거라도 지 혼자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 쉽게 포기해요. 이런 거 약해 빠져갖고 뭘 하겠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가면 뭘 하겠어요. 진짜 툭하면 과외 붙여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돼요? 과외 선생님은 그 풀어줘야지. 어떻게 애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실력이 늘겠냐고요. 지가 해봐야지. 그러면 사교육 좋다 이거야. 중등거 빨리 나가고 어떤 게 중요한지 이해를 위해서 뭐 사교육 어느 정도 받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어렵다고 나가지 않는 거 싫다는 거예요. 네, 우연히는 학원 필요 없어요. 학원은 고등학교 1학년만 보내면 돼요. 이제는. 근데 우연히 고등학교 1학년 돼도 혼자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좀 말리세요. 왜? 결국에는 전문가란 게 있는 거거든요. 인정합니까? 진짜 그 학교 앞에서 10년 동안 학원한 원장이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저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저도 만약 내가 수학을 잘해. 근데 우연히 가다니 고등학교 1학년 내가 전학을 갔어. 저 수학 잘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100점 못 맞을 거예요. 왜? 구석탱이에서 막 어느 문제집이 있는 걸로 시간 안에 못 풀게끔 내버리는데 그 문제를 푼애만 풀 수 있게끔 내는데 어떡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그 학원에 갔을 때 엄청난 숙제를 소화할 능력만 기르면 되는 거죠. 중학교 때는.
그리고 미리 좀 해두고. 그죠? 그러면 지금 길러야 될 능력이 무엇일까? 그렇죠. 지금 길러야 될 능력은 뭘까? 고등학교 1학년만 학원을 보내야 돼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2, 고3 때 보내는 거 의미 없다는 거 이해하셨고, 수능 준비는 메가스터디가 최고죠. 그리고 잠깐 과외 좀 붙이고. 메가스터디 1년에 50만 원이에요. 저 메가스터디랑 대상 매입액 항상 저거 결제하거든요. 1년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의하잖아요. 사교육 건감? 에이, 그 주변 학원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요, 기본 개념어 위주로 많이 공부를 시키고, 그래야 선행을 빼서 용어를 알아야죠. 용어, 어휘를 알아야 돼. 그죠? 수학 빼고는 이것만 충분하고, 수학은 푸는 알고리즘을 계속 연습해야 되겠고, 그 연습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자, 조금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느낌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60분 정도가 거의 나가지 않고 듣고 계시는데요.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방학이 됩니다. 이제 방학 20일이에요. 이거 에너지 분산시키지 마세요. 네, 빨리 진도를 뺐는데 문제를 틀리냐 마냐로 가면 안 돼요. 아이가 읽고 정리할 수 있느냐로 가야 돼. 그게 진짜 자기 있게 되는 건데, 그럼 정리가 뭐예요? 베껴 쓰는 게 정리입니까? 아니죠. 뭐 지우는 계속 제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관계도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백연식과 연결하고 진짜 이해를 하는 거죠. 초3은 개념 위주로 가시면서, 저는 문제집까지는 조금, 우리 아이가 어떤 지금 수준인지, 지니님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 만약 평균적이라면 수학은 문제집이 수학은 기본서고 문제집이 맞습니다. 디딤돌 좋아요. 디딤돌. 디딤돌에서 좀 최상위 수학까지 정도까지만, 거기다 하이레벨 말고요, 거기 있는 매스 토픽 정도만 하시면 되고, 국어 사회과학 문제집 풀지 마시고, 제가 이제 경시 대비반 하잖아요. 그 9월에 오픈하면 그거 좀 듣게 해주세요. 문제의 출제 원리를 조금 배우고, 그 문제집 푸는 그 습관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에너지가 있다면 하면 좋고요. 네.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하나씩 푸는 건 시간 얼마 안 걸린다. 10분이면 푸는데. 학교 진도에 맞춰서 가볍게 푸세요. 수학을 싫어한다. 수학을 싫어한다. 안 풀려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풀리는 걸로 갖다 주세요. 네, 답안지 보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수학 수업을 거의 2개 빼고 지금 안 하는데, 이번 방학에 제가 수학 문해력 비밀 수업을 했던 그 수업,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이거 사실 고등학교 애들 가르칠 때 했던 내용을 했는데, 출판사 때문에 초등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이거 초등 애들이 못해. 좀 어렵긴 한데, 이거 해설지 보면서 정리하는 건 진짜 다 한번 좀 다 배웠으면 좋겠는데, 요거 제가 조금, 요거 한번 방학 특강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초3도 어려우면 답안지 보고 정리해야죠. 지우 어머님 저 수학표, 엄마표 수학 했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초3 이상만 해서 무진도로 해갖고 그 방식만 이번 방학 때 좀 잡거나 하는 걸로 조금 한번 하든가. 수학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네, 방학 특강. 초3 HM이
21번 이후 어려워한다. 높은 난이도 습득해야 될까요? HME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문제집이긴 해요. 풀면 좋아. 근데 어려워하면은 해설지를 봐라.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문제는요, 좀 좋은 선생 만나야 돼요. 그런데 흥미를 잃으면 안 돼요.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 만나면 더 흥미가 생겨. 근데 우리 아이는 흥미가 더 없어. 그냥 구문 풀고 쉬운 문제 풀면은 좀 좋아해.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쭉 센수학 같은 것만 쭉 해서 진도를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철 들고 중1 됐을 때 고1 거 만나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3년을 가야 돼요. 3년을 어르고 달래면서. 제가 진짜 외대고 보내고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제가 초6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가, 물론 오프라인에서 좀 가르쳤지만 고난도 수학 잘 못 풀었어요, 사실은. 근데 학종으로 갔으니까 삼성고 가서 그것만 훈련시킨 거야. 계속 정리, 발표, 전 과목을. 그러니까 외대부고 가서 저 외대부고 말고 뭐 있죠? 삼성고 가서 거기서 잘 살아남아서 서울대 경제학과 갔죠. 근데 수학은 못했어. 그런 거 HME 뒷부분 못 풀었어. 끝내 못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3당 할 때 너는 수학으로는 어차피 어려운 거 못 푸는 아이다. 너 그 어려운 문제 틀려라. 대신 절대 쉬운 문제랑 중상 문제 실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잘해버리니까 문과로 가서 서울대가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그 아이의 특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거를 시켜버려서 그걸 뚫어버리겠다? 조금 타고난 게 있어요. 수학 어려운 거 우리 인정합시다. 그죠? 인정해야 돼요. 이거 80점 인정해야 돼. 어떤 아이들은 이거 90점 맞아 오거든요. 센 수학 최상위 수학만 풀려도 좋은 선생 한번 붙여보시고. 근데 저는 이제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HME를 잘하면 고1 수학을 잘 푼다? 좀 반대입니다. 아니에요. 고1 수학 잘 푸는 애들은 고1 시중 문제집 20개 외우는 애요. 수학은 암기다는 책도 나왔잖아요. 나 그 말 동의해요. 제 책에도 나와 있고요. 수학 문해력 책.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 네 추천드립니다. 결론 나온 거야. 지금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HME 안 풀리는 거에 힘 뺄 필요가 없어요. 과거 갈 건 그러면 애가 안 풀리는데 흥미가 있으면 붙들고 하겠지. 힘 뺄 필요 없습니다. 힘 뺄 필요 없어요. 최상위 수학 매스 토픽 밑에 있는 유제까지는 추천을 해요. 그 정도는 하자. 그 정도는. 최소한이다. 내가 봤을 땐 그게 좀 최소한이에요. 너무 구몬 같은 것만 하지 말고. S는 좀 어려워요. S 하면은 너무 좋고 제가 추천한 책이니까. 근데 그거 할 바에 난 진도 빼겠다. 난 중등거 나가겠다. 빨리 곧 중학교 2학년 가서 곱셈 공식 외우고 인수분해 공식 외워서 빨리 중3 2차 함수 나가겠다. 초등수학 문해력 치시면 나올 텐데 비밀 수업. 네. 초등수학 문해력 책 모르시는 분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제 책을 저 이거 팔아봤자 1,000원 나옵니다. 인쇄 1,000원. 이 책이죠. 이 방식대로 빨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풀어라. 제가 썼지만 제가 썼으니까 잘 썼겠죠? 네. 노하우를 그래도 최대한 많이 풀었으니까요. 인쇄 10% 1,400원 떨어지네요. 네. 어쨌든 왕수학 세상에 왕수학 너무 어려워. 왕수학은 막 고등학교 과정 나오고 그래요. 영재고 갈 거면 푸세요. 힘들어하면 안 푸는 게 좋아요. 최상위 수학이 너무 좋아. 최상위 수학을 왜 제가 추천하냐면 이게 고등하고 연계돼. 고등학교 때 나올 게 나와. 그러니까 이 선행은 내가 추천하는 거야. 근데 HME 21번 이후는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 것도 있어.
기야 너무 어려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나 같은 과외 선생님 붙었다면 야 이거 풀지 마, 이거 풀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자고. 필요한 것만 하자고. 점프왕 너무 어려워. 점프왕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 같은 라방 분위기 좋습니까? 계속 해야겠네요. 이제 수능 발표가 또 7월에 난다고 하니까 또 발표되면 한 번 더 라방 할게요. 자, 제가 이런 철학을 담고 여러 가지 수업을 런칭하고 있으니까 자기 학년에 맞게 제가 이러한 마인드 철학을 가지고서 수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자 수업을 런칭하는 이유는 있어요. 개념어가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초2 때는 한자를 해야 돼. 그리고 한자를 안 했다면 초5가 됐어도 해야죠. 한자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죠. 그러니까 제가 초2 과정으로 하는 거고, 속담도 글을 읽는 기본이니까 속담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초3, 초4 때 왜 초등 배경 지식을 하고 과학사회를 왜 반년 만에 끝내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진도를 만든 것들에 대해서 어디 보죠? 여기 있죠. 난이도 하, 한자, 속담, 초등과학 개념, 뭐 영단어가 문해력에 되게 좋아요. 초등 배경 지식. 왜 갑자기 초등 배경 지식을 할까? 이거 교과랑 연결을 해서 고2, 고3 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초등 경시. 문제를 풀 때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지 이거 이때 좀 알아야죠. 한국사, 암기법. 내신 때는 단거나 하고 암기해야 돼. 그 기법을 배워야 되고, 중등과학 빨리 반년이 끝내고, 고등 배경 지식 당연히 국어도 잡으면서 고2, 고3 때 진짜 탐구 보고서 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줘요. 자, 그런 원리를 만든 겁니다. 수학은 제가 여기다가 따로따로 런칭을 하는데, 네, 어쨌든 각자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겐톡으로 주시면서 지금 우리 아이 상황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제가 또 맞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70분 해버렸네요. 목도 아픈데 이제 57분 정도 계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탐구 보고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자, 우리 또 다음에 또 번개할게요. 제 수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소통 강의 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후기도 많이 써주시고.